대형주에서 보시면요, 2차전지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바이오 제약 이 4개 섹터가 대형주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때는 증시가 당연히 꺾일 것이고, 증시가 꺾일 때 그런 4개 섹터의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증시는 떨어지는데 우리 수익은 괜찮네라는 감정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 감정 가질 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 감정을 가졌는데 갑자기 달러의 변곡점이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해버리면 아, 눌림목이네 생각하면서 더 베팅한단 말이에요. 그때 계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2021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전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딱 봤을 때 증시의 고점이 다가오고 있고 증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급등만이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1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게, 달러가 지금 너무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고, 달러 약세가 끝나고 달러 강세가 나오면 분명히 시장이 꺾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1년에 월별로 어떤 이슈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일단 유튜브에서 보니까 2020년에 바이러스를 예측을 하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한 그런 예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가들의 2021년 예언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2020년도에 바이러스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2021년도에는 전쟁이나 군사 이동이나 자연재해나 금융 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정말 달러가 분명히 이제 그 변곡점을 이루고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증시가 꺾이게 될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꺾이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증시의 변곡점을 조심하자, 증시의 고점을 조심하자. 정말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가 한번 고점이 형성되면 쫙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는 증시의 하락을 조심하자. 증시가 좋을 때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만 고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권방송도 보시면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 해요. 근데 올라가다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 달러로 보라 했고, 여러 가지 보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 꼭 달러만 보셔라. 그래서 21년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증시의 고점만 조심하고 현금만 잘 들고 있으면 굉장히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현금을 잘 못 들고 있고 증시의 고점을 잘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하게 신용 매수, 미수 몰빵 하신 분들은 정말로 불행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기분 좋게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14일까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후변화나 환경, 전기차 기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CES 2021 관련주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4일까지 똑같이 끝납니다. CES랑 이제 14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4일까지 끝이 납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들 좀 몇 개 나온 거 있죠. ABL 바이오라든지 아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스코텍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할 것이고, 이게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나오는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추후에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20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 바이든 후보가 미는 그런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초기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 취임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많은 정책들을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주요한 부분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진한 정책들이 바로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의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서도 이 조 바이든 후보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됩니다. 풍력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봐야 된다. 자, 그리고 2월달 넘어가겠습니다. 2월달은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백신이 도입되면 그 다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을 받겠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백신이 도입되고 나면 그 다음엔 치료제입니다. 그럼 2월달 이후에는 계속 치료제 종목들을 봐야 돼요. 분명히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가 좀 나오는데 그게 뭐 승인이 될 때쯤까지 해서 더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승인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올 치료제들, 그런 치료제들의 순환매가 나올 것입니다. 순환매. 그럼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신풍제약이라든지 부강약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들어간 그런 종목들, 치료제 종목들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월 달엔 중요한 게 그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 3월 3일부터 5일까지 전인대가 있죠. 그때 개최를 하는데, 과거에도 작년에도 전인대가 개최가 됐을 때 그때 중국 관련주들이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2월이나 1월 후반, 2월 초반부터는 중국 관련주들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까지 당선되었고, 분명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국가들이랑 조금 더 손을 잡으려고 하고 좀 더 동맹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지금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활발해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전인대에서 분명히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 나올 때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 등등, 엔터 관련주 등등 굉장히 움직일 수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아쉽게도 3월까지가 공매도 금지가 시한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면 증시가 올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을 덜 받겠죠. 그래서 공매도 이게 연장될 것인지 시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증시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달러의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3월 달에 공매도가 풀리고 이렇게 된다면 좀 분명히 증시가 안 좋을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짜다? 자, 그럼 4월 달 보겠습니다. 4월 달은 지금 이제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후보로는 일단 나경원, 금태섭, 우상호, 박영선, 조은희, 안철수 이런 분들이 좀 계시겠죠. 이런 분들의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두고 2, 3월 달에 바닥을 잡거나 흐름이 나쁘지 않다면 단기적인 공략, 정말 이거는 테마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0, 30% 1, 20%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테마주들, 이건 트레이딩 입장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6월 달에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5월 달은 별게 없어가지고 패스했고요. 7월 달도 중요한데, 7월 달에 지금 보시면 도쿄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림픽 관련주로는 JTC가 있죠. JTC, 영어로 JTC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의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우리가 2008년, 2007년에 경제 대위기가 나왔잖아요. 2008년에. 2005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매 8월 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2010년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차 양자 완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급락이 나왔고 2005년 이후에 2007년 정도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장이 나왔던 거죠. 잭슨홀 미팅. 이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에 몇 년 안으로, 2, 3년, 3, 4년, 1, 2년 안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8월달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9월달은 뭐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전반적으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에이펙 회의, 9월 말 10월 달 이 정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1년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했고 자세하게 뭐 좀 달달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21년에는 정말 계속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증시의 변곡점을 조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갓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치도록 오르고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한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를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번 떨어질 때 그때가 조정이라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걸 보고 달러의 변곡점, 증시의 변곡점을 보고 정말 계속 강조하는 게 변곡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변곡점, 처음 나온 변곡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곡점만 조심해도 투자의 절반 이상은 먹고 간다. 골짜기가 또 깊으면 산이 또 깊을 수 있고요. 산이 또 깊으면 골짜기 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에 대한 산이 너무나 가파랐고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자. 이제 2021년 제 유튜브도 좀 더 성장해서 2021년에는 10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증시는 뭐다? 2021년 증시는 이걸 좀 2021년 증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증시는 태세 전환이 정말 중요한 시기. 얼마나 태세 전환을 잘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겁니다.